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김난도 작가가 전하는 이야기.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의 마지막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미혼자들이 결혼을 미루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경험자로서 한 가지 충고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준비나 자신감이 확실해지는 시점이란 영원히 없다는 사실이다. 비단 결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다른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준비나 자신감이 확실해지는 시점은 없습니다. 결혼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서도 그런 완벽한 시점을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를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어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과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처럼 살기 싫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비정한 사회에 발을 내디디면서 아버지처럼 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나는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심지어 엄마도 딸을 격려한다. 그래.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자식들이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듯이 부모님도 자식들이 자신과 같이 힘들게 사는 것은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부모님처럼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요. 어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그 모순된 애증의 감정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사셨는지. 시간이 지나면 죄송한 마음마저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셔야만 했던 이유 때문에요. 다른 이들에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집에만 오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가족은 어떻게 대해도 영원히 내 편이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친절해야 할 사람들은 결국 가장 사랑한 사람,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 가장 끊기 힘든 인연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나 형제 또는 배우자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 상처는 큰일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사소한 것, 작은 것 때문에 생깁니다. 왜 우리는 평생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낼 사람들에게 가장 무례한가? 가족은 누구보다 친밀하고 편한 사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바로 그 안도가 관계를 악화시킨다. 가장 친밀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감정을 드러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족을 약간은 어려운 대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작은 표현들이 필요하다. 서로 친밀하다고 믿을수록 오랜 시간을 함께할수록 상대의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예의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울수록 더 소중하고 더 아껴야 함을 잘 알지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책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만을 보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달 같은 존재다. 계속 같은 반구만 보여준다. 가장 밝은 면만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어두운 뒷면은 볼 수가 없다. 내 어둠을 아는 것은 나뿐이라는 사실은 하나의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살면서 자세히 볼 수 있는 어두운 이면이란 자기 자신의 것뿐이기에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SNS, 미디어에 만연한 타인의 밝은 모습만을 보고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인 양 그렇게 박지 못한 자신의 삶을 자책하고 원망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했다. 필연적으로 남의 인생은 멀리서 보게 되고 자기 인생은 가까이서 보게 되니 남의 인생은 즐거워 보이고 나의 인생은 슬퍼 보이는 것이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가? 잊지 마라. 이 나라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누군가 당신을 부러워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내가 자책하고 미워하는 나의 지금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꼭 익혀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를 보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만들고 그 시선에 맞추기 위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런 시선을 만들까요? 작가에 따르면 삶의 가치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성장과 성취만을 위해 나아가면 되지만 성장과 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거나 흐릿해지는 어른이 되면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 힘들어집니다. 이때부터 다른 사람은 어떤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작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철학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자기만의 확고한 주권과 철학을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너무 참기만 하고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사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져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젊을 때는 준비하고 성취해야 하는 기간이니까 어느 정도는 스스로를 다그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모든 것에 능해야 하고 모든 것에 엄격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지엄한 사명으로 받아들여온 나는 삶의 모든 무대에서 프로가 되려고 했다. 패기치지 말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는 의무감 때문에 과정을 즐기는 기쁨을 놓치고 살았다. 아마추어로 사는 것은 과정을 충분히 즐기는 일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프로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어른이 된다는 건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신에게 조금만 너그러워지자. 그래야 더 잘할 수 있다. 항상 다음을 생각하고 더 나은 기회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후회가 있다. 하고는 싶었으나 해보지 못한 아쉬움에서 오는 후회와 실컷 용기를 내어 실천했지만 기대보다 성과가 좋지 못한 서운함에서 오는 후회. 작가는 둘 중 해보지 못한 데서 오는 후회가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시도를 해보기라도 한다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다시 또 새로운 도전의 대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 마음의 서랍을 열어보라. 무엇이 들어있는가? 언젠가는 하면서 쌓아놓은 청춘의 꿈들이 아직 거기 있지 않은가? 혹시 차갑게 식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언제까지 미뤄두기만 할 것인가? 저질러라. 아니면 망설이며 미적거렸던 그 계획들이 우리 죽는 날 한줌 제되어 연기와 함께 날아가 버릴 테니. 마지막으로 작가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있다고요. 마라토너들의 경우 반환점을 돌 때 가장 힘이 난다고 합니다. 반환점은 남아있는 길이 더 짧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완주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가장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의 반환점을 돌아나간다는 것은
달려올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본다는 일이다. 여기 묻는다. 그대가 보지 못했던 그 꽃은 무엇인가? 반환점을 돌며 보아야 할 그 꽃이란 내가 이루지 못해 아쉬운 것들이 아니라 아직 내게 남아있는 그 소중한 것들이라고. 이상으로 어른들에게 보내는 글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책을 통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기대하며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